관한 그 개념을 먼저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5호 의거가 발생하기 전후의 사건들을 잠깐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5호 의거는 1956년 5월 5일 날 방금 구길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공 신익기 선생의 서거에 분노한 우리나라 학생 시민들이 경무대 앞에서 일으킨 최초의 경무대 의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5호 의거가 4년 이후인 4.19 혁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제가 이번 기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5호 의거는 이 5호 의거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게 방금 또 구 교수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바로 1956년 5월 3일 날 이 5호가 있기 이틀 전에 있었던 한강 백사장 사자호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백사장 사자호 연설과 이 5호 의거와 4.19 혁명은 어찌 보면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당시 1956년 5월 3일 날 바로 해공 신익기 선생님이 서거하기 2일 전에 있었던 한강 백사장 대연설의 한 장면입니다. 한강대교가 보이고 바로 이 앞에 한강 포트장이었고 넘어가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중앙대학교가 보입니다. 중앙대학교의 산마루까지 수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당시 보도에 의하면 50만 명이 운집을 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의 인구가 150만 명 정도였으니까 서울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 해공 선생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약 1000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거기에 3분의 1인 330만 명 정도가 바로 이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비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날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은 정말 당시에 이승만 독재 정권에 갖고 있었던 울분과 또 울분을 싣고 또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바로 해공 신익기 선생의 연설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해공 신익기 선생의 대연설의 요지는 이와 같이 9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국민이 주인이라는 나라를 천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을 국민의 서번트라고 표현하시면서 즉 하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치인의 도의와 도덕을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국가 실현의 열망을 밝히셨고 네 번째는 통일국가에 대한 염원, 다섯 번째는 정권의 혁신, 여섯 번째는 공무원의 행복권, 일곱 번째는 세금제도의 개선, 여덟 번째는 군대의 정병주의, 그리고 아홉 번째는 교육주의. 이와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혁신과 소신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이 연설을 통해서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설 이후에 서울에서의 이 연설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그 여세를 몰아서 당시 민주당은 지방 군소 도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연설 이후 이틀 이후, 이게 1956년 5월 5일 날 여수행 열차에 해공 신익기 선생은 몸을 담게 됩니다. 당시에 전주에 있었던 유세에 참석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서울에 33호 열차에 5호 칸에 밤 10시경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경에 기상을 하셔서 바로 옆방에 있던 옆칸에서 세면을 하시고 돌아오시자마자 당시 이리역 약 한 2-3km 전에 현재의 익산역이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시간이 약 새벽 5시 정도입니다. 당시 같이 수행했던 장명 부통령과 또 많은 수행원들이 그분을 깨웠으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서둘러서 가장 가까운 호남병원으로 이송을 했으나 당시 의사로부터 이미 운명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호남병원에서 내준 앰뷸런스를 타고 논산, 공주, 그리고 공주에서 금강을 배로
건너서 조치원에 이릅니다. 조치원에서 당시 해공 선생의 서거에 너무나 분노하고 안타까운 시민들이 열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에서 열차를 타고 천안수원에서 서울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로 1956년 5월 5일 오후 한 4시경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시민들은 지방미세를 위해서 떠난 지 18시간 만에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온 해공 선생을 애도하고 또 국민들 가슴속에 있었던 당시만 해도 국민의 지도자였던 여운형, 김구, 송진우 이런 어떤 그 국민의 어떤 희망이었던 독립운동가이자 민주주의에 앞장섰던 분들이 의문의 암살을 당한 것에 대한 울분감을 안고 바로 서울역 근처에 있는 남대문까지 이렇게 운집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오후 4시경입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5.25를 좀 이렇게 설명하는 5.25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은 운집에 있었고 그 운집한 내용은 이렇게 당시에 이제 문구차가 앞에 서고 바로 뒤에 민주당 그 차가 이렇게 섰고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이 시민들이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절정에 치달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이렇게 두려워한 나머지 민주당에서 우려한 거죠. 우려한 나머지 당시 운구차를 민주당 당사였던 종로구 인사동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운구 행렬에 가담했던 학생들, 시민들이 이 연도에 가득했던 시민들과 같이 함께 당시 해공 선생이 11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이렇게 명약 관여한데 우리의 영원히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명약 관여한데 이와 같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으니 해공 신익기 선생을 경무대로 모시자. 이렇게 함성을 외치면서 독재 차도 민주주의 실현되는 함성을 외치면서 이 운구차를 경무대로 향하게 됩니다. 경무대를 향해서 당시 이 장면은 이제 바리케이트 경무대 앞에 처했던 2중 3중 처했던 바로 바리케이트입니다. 당시에 학생들 시민들의 행렬은 한 갈래는 동의동 파출소 앞으로 향했고 한 갈래는 경무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갈래인 경무대 앞에서의 장면인데 당시 경찰들이 쳐놓았던 바리케이트를 시민들이 넘자마자 여기 지금 해공 선생의 그 초상이 보이네요. 이 바리케이트를 넘자마자 차끔한 경찰들이 탕탕탕 총성이 시작되고 연기가 피어올랐다라고 당시 생존하시는 분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25로 인해서 춘천에 사셨던 김영길 씨가 돌아가셨고 또 얼굴에 관통상 및 가슴에 관통상 중상을 입은 분이 7분 그리고 체포령에 의해서 약 708명 정도가 체포되어서 구금되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총탄에 맞고 쓰러진 한 시민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이와 같이 김학경찰이 경무대를 지키고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무대는 지금의 청와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포된 당시의 주동자였던 학생 청년들은 이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파란 선으로 지금 표기한 맨 앞부분에 왼쪽에 계신 분이 당시에 가장 앞장섰던 고려대 학생이었던 정묵로 그리고 앞줄에 바로 이분이 국민대 한백화 그 뒤에 있던 분이 동국대 박기정 학생 이 세 사람은 1960년 6월 9일 발족한 공명선거 추진 전국학생위원회 주역으로서 역시 4.19 이걸 혁명의 주역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5.25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학술집을 좀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제가 잘 기술해서 좀 기술해놨습니다. 학술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5.25와 4.19 혁명의 의의를 잠깐 좀 짚어보면 첫째는 두 이거 모두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학생과 시민의 행동이었다는 점. 둘째는 해공 선생의 영향을 받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바로 한강 백사장 연설 등 해공 선생의 영향을 받은 시민의 민주화 영혼이 담겨 있다는 점.
세 번째는 모두 경무대 앞에서 권력의 중심에서 총탄을 맞고 유혈일변을 일으켰다는 점. 네 번째는 이승만 독재 정권을 타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5.25의 핵심 학생 주역이었던, 아까 소개드렸던 그 주역들이 4.19 혁명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 이와 같은 점을 통해서 5.25는 4.19 혁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습니다만은 음수사원 굴정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에는 그 근원을 생각하고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듯이 현재 산소처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